예, 저는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호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망분리 규제가 8월 말 정도에 이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이제 대략 한 2개월 가량이 지났고요. 이제 금융회사들은 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시행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마 주제가 이제 포스트 망분리 시대에 대한 뭐 금융 테크가 나아갈 길이어서, 이게 이제 망분리 규제 자체가 개선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안 위협도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들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자율보안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서, 거기 자율보안 체계 전환에 관해서 대략적인 방향하고 이제 저희 금융보안원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 이제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목차이고요. 네, 우선 그 금융 쪽에 이제 클라우드 정책 추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이제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은 2016년에 이제 허용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클라우드 이용할 때 이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예외가 됐는데, 이때 2016년 당시에는 뭐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이런 중요 정보에 대한 활용은 제외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18년도부터는 이제 비중요 업무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용 정보와 같은 중요 시스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금융 쪽에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어떤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이 적용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효율화 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 비중요 업무 간에 뭐 이용 절차를 차등화를 한다라든지, 뭐 금융보안원의 대표 평가제를 한다라든지 조금 이제 규제적인 효율화가 추진이 됐고요. 2023년에는 뭐 작년인데 그 내부망에서 이제 사스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이 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대략 한 40건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돼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망분리 정책 추이를 쭉 보시면은 이제 2013년에 제가 좀 오타인데 12월입니다. 그래서 3.20 사이버 테러 통해서 그때 망분리 규제가 최초 신설이 되었고요. 2015년에 뭐 DMZ 구간이나 뭐 금융 결정과 같은 이제 필수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제 클라우드 허용이 됐고, 그 2021년에는 그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때 이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허용이 됐고요. 2023년 1월에는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 뭐 API 활용이나 이제 외부 오픈소스 이용 때문에 개발망 인터넷 접속이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허용이 됐고, 올해 8월에 이제 규제 개선 로드맵이 발표된 정책 방향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규제 내용이어서 아마 대부분 이제 아시는 상황이어서 넘어가고요. 망분리 정책을 좀 비교해 보면 이제 크게 금융과 개인정보, 국가 공공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국가 공공이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금융 분야, 이제 개인정보 분야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공공과 금융 분야는 지금 망분리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금융 쪽도 망분리 개선이 되고 아마 국가 공공도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책들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그 8월달에 발표된 이제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주요 내용이고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 쪽에서 잘 이해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도 되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 뭐 전화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취지와 이제 세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망분리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 분야 망분리 TF가 올 초에 봄에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금융위원회와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유관은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저희 금융보안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리고 각 그 업권별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분리 TF에서 이제 크게 논의됐던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망, 사스 그리고 AI에 대한 활용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개선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망분리 규제 TF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연구개발망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라고 하면 아까 앞서 제가 이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그 개선 절차를 설명드릴 때 2023년 1월에 그 오픈 소스와 같은 이런 이제 외부 그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망분리 예외를 허용을 했고요. 근데 이 예외를 허용하면서 여러 이제 보안 부가 조건들이 이렇게 부여가 됐었는데 아래 보시는 내용인데요. 네, 부가 조건들이 부여가 됐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그 연구개발망은 여타망과 독립적으로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자 연구개발망이 구성이 돼도 오픈 소스 활용이 되게 불편했던 부분이 있고 망연계를 통해서 이제 자료 이동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금융회사 아마 네트워크는 이제 크게 지금 보면 4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무단말이라는 구간이 그 저희가 일반 사무를 업무를 보는 네트워크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5호 단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금융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3호 단말, 5호 단말 별개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망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저 규제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연구개발망이라는 망, 이렇게 망이 4개가 일단 생기게 되는데, 그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 조건에 독립적인 네트워크라는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3호 단말, 연구개발 구간 그리고 5호 단말 이렇게 이제 다 물리적으로 망을 일단 구성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구개발망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망이 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다 보니 별도의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안 프로그램 한 세트를 다 따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망 구성에 따른 비용이 되게 올라가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운영 쪽에 포팅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망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융회사나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쭉 관점에서 그 연구개발망 개선 방안을 이제 TF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스이고요. 사스도 이제 앞에 그 망분리 규제 이렇게 로드맵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 2023년에 이제 망분리 규제 개선을 해서 내부망에서 이제 인터넷 접속에서 이제 사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부망이라고 하면 앞에서 보시는 사무 단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 업무를 하시는 쪽만 일단 이 사스 접속을 허용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허용을 할 때 그 금융회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쫙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에 대해서 사스를 쓰고 싶으신가라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스 사용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셨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이 인터넷하고 직접 접속되다 보니까 뭐 이런 협업 도구나 ERP 이런 이제 비중요 업무에만 허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스를 허용을 하면서 이게 뭔가 사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사스 자체는 CSP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사스만 쓸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이 사스 이용에 따라서 이로 필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이제 금융보안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규제 특례의 어떤 보안 조건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이 왼쪽 트랙에 따라서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그럼 대부분 이제 협업 도구나 이런 쪽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스 자체가 이런 협업 도구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마 최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지금 그 사스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스 형태로 도입을 하게 되면 구독 형태로 이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클라우드 사업자 쪽에서 대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정부도 어떤 이런 사스 이용을 되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들 이런 세 가지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더 이상 이런 이제 비중요 업무 외에 중요 업무 쪽도 좀 사스를 쓰게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이게 사스를 많이 열게 되면 보안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편의성과 균형점을 모색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또 TF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형 AI 부분인데 이제 국내에 저희가 좀 그 AI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 신용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품이나 카드 보험 상품 추천, 코스피 예측 이런 추천 예측 부분 그리고 외환 전신문 번역을 자동화하거나 이상금융거래 탐지하는 부분 그리고 KYC에 대한 얼굴 인증이나 OCR 기술 이런 쪽 이제 인증이나 인식 부분 쪽에 되게 제한적 보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쪽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해외도 국내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 AI 자체가 그 할루시네이션 이슈도 있고 아직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금융 쪽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제한적 보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생성형 AI 그 서비스 자체가 기술이 되게 그리고 저기 생성형 AI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서 이런 여러 테스트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산업에 비해서 좀 금융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생성형 AI 자체가 너무 이제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 쪽에서도 좀 생성형 AI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 실제 만나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실제 그 금융 서비스, 금융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에는 많이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업무 쪽에 우선 한번 써보고 내부 업무 쪽에서 잘 돌아가고 어떤 그런 게 검증이 되면 한번 이제 그 금융 서비스에도 접속을 해보시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으셔서 그래서 이 생성형 AI도 좀 금융 쪽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좀 자유롭게 써보게 해달라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이제 그 세 가지의 논의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개선 방안의 모든 내용이 여기 하나에 그냥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아까 이제 업무망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사무 구간, 그 이제 사무 업무를 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는 위쪽에 보시면 현황은 이제 사스 이제 인터넷은 일단 쓸 수가 없고 그 비중료 업무에 한해서 샌드박스로 사스를 쓸 수 있는 쪽으로 현재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 밑에 쪽에 이제 개선 방안을 보시면 이런 이제 비중료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요 업무도 사스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존에는 뭐 개인 신용 정보나 모바일 단말에 대한 사스는 제한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개선 방안에서는 가명 정보도 되고 모바일 단말도 허용하는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구개발망이 이제 가운데 있는 망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망은 이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망분리 예외를 허용했는데 거기 왼쪽에 보시면 일단 물리적 분리라고 해서 이렇게 망이 딱 끊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래쪽 개선해 보면 이제 논리적 분류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보안 솔루션도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망에서 개발된 부분도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런 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쪽 전산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또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그 생성형 AI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측은 이 전산실 부분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외부의 생성형 AI를 연계를 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게 이제 큰 이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3일에 로드맵 발표가 됐고 8월 22일에 이제 금융감독원과 이제 저희가 전체 업권 대상 그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까지 해서 저희랑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한 60개사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망분리 방안에 대한 이제 개별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말부터 저희 금융보안원에 이제 레그테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답변을 해드렸고요. 대략 한 50건, 60건 정도 접수가 돼서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샌드박스 접수가 됐고요.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에서 거의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일단 신청을 하셨고 지금 10월부터 그거에 대한 접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 심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경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에 이제 2단계, 3단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성형 AI랑 사스 규제가 잘 되면 이걸 이제 내년도에 정규 제도화를 해서 샌드박스 없이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 제일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망분리 완화가 되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생성형 AI 같은 제3자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제3자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한 뭐 그 감독 당국에 이제 감독을 한다라거나 좀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보호 조치를 한다라든 이런 위탁제도 정비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망분리 규제에 이제 더 이상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율보안이나 결과 책임에 입각해서 이제 신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디지털금융보안법이라고 해서 금융보안과 관련된 별도 법률을 제정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자율보안이랑 책임 강화, 감독 검사, 이행 검증 제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10월달에 아마 용역 발주를 하셨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 원에서 일단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 이제 디지털 보안법에 대한 또 용역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2026년에 이제 시행 발의나 시행 이렇게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망분리 규제가 아마 이제 디지털금융보안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융에서 이제 감독 검사 자체가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 해서 니네 이거 규제에 따랐냐 안 따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 검사 하시기보다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이제 자율보안 체계를 수립하고요. 그거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당국에서 이제 검증하는 것으로 아마 이 감독 검사 체계도
현재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자율보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망분리 규제 다음 개선이 되면 이제 금융회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좀 저희 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좀 금융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보안이 되게 되면 현재는 지금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그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열거식 규정만 준수를 하면 이제 보안 업무가 다 이행이 된다. 그래서 실제 보안에 대한 투자도 좀 소극적으로 하시고요. 좀 수동적인 업무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조금 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제가 직접 이제 방문해서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제가 좀 눈으로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망분리 규제에만 이 망분리가 제일 비용이 절감되면서 제일 안전한 보안 대책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런 보안이나 투자에 대해서 되게 소홀했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수준 장치도 되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해외에는 이제 망분리 규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보안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혁신적인 그런 대책들도 많이 적용을 해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자율보안이 돼서 빨리빨리 그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소극적 보안 관해에서 자율보안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금융회사들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쪽 사례들을 한번 쫙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 해외는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미 니스트라는 연구기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건 이제 조직이 자체적으로 자사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걸 관리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해외에서는 이제 되게 표준화된 어떤 자율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CRI라는 그 비영리 법인이 있고 여기 아마 되게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이나 뭐 USB, HSBC 이런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참석해 있는 CRI라는 이제 비영리 법인인데 여기서 이 니스트의 CRI 그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 쪽 환경에 맞는 그 CRI 보안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거를 아마 반영을 해서 이거는 이제 구성 자체가 뭐 7개 분야 뭐 318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뭐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공급망 의존성이 추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그 시티 글로벌 시티 금융 그룹에서 요거 활용 사례도 이제 그쪽 해외에 가서 직접 이제 한번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잘 활용해서 자사의 어떤 보안 체계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도 이제 지금 아마 내년이 자율보안 원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초기 단계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단독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우선 이런 이제 해외 선진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국내 환경에 맞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단 금융권의 이제 자율보안의 어떤 모습인데 이제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안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이제 당국에서는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제 저희 원에서 좀 기술적인 평가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보안 프레임워크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 이게 이제 잘 돌아가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는 뭐 이제 CISO 입장에서 이제 보안을 더 이상 이제 이런 기술적 영역이 아니고 이제 주요 리스크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자사의 어떤 보안 수준이 뭐 수치화로 나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사회나 경영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이제 경영진의 관심도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이제 금융 보안 어떤 나름의 저희가 6대 분야 세부 항목들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거버넌스, 뭐 위험 식별 관리, 여기는 이제 취약점 분석 평가나 뭐 위험도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통제 및 보호는 지금 하시고 계신 시스템이나 내부 접근 통제, 뭐 데이터 보호 등이 될 것 같고요. 탐지 및 대응은 뭐 관제나 사고 조사 대응,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은 이 오른쪽 두 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제3자에 대한 공급망 관리, 뭐 S밤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건력 부분, 이렇게 저희 나름의 6개 분야를 정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보안 수준 진단 도구 제공, 뭐 도구 운영, 이제 프레임워크 설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 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 수준 진단 도구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좀 이제 망분리 이슈 때문에 좀 업무로드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좀 연말 전에, 올해 안에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자율보안 프레임워크를 지금 제공해 드리려고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금융회사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초안이 나오면 좀 공유를 드리고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앞서 이제 디지털금융보안법에 대한 용역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도 좀 금융회사 쪽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을 해서 이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관련해서 이제 망분리나 뭐 자율보안이나 이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뭐 레그테크 사이트나 뭐 저나 뭐 저희 팀, 뭐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안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